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지금 아시아장 골드 실버 시황은 어제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에 박스권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박스권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진입을 해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아침 방송과 대비해 보면 골드는 소폭 하락, 실버는 소폭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등락은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박스권을 약간 이탈했다가 들어왔지만 제가 앞전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박스권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시장이 골드 실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나타나는 거 봐보면 오히려 골드 실버 시장은 호재다. 물론 증시는 악재겠지만 골드 실버 시장은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체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995불 67센트, 1g당 64불 16센트, 1kg에 64,162불 23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만 3천원, 내가 팔 때가 30만 7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704만 9,704만 국내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1트로 연소당 25불 29센트, 제가 예상했던 25불 30센트대에 거의 육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720원, 팔 때가 3,53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9만 7천원, 129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뭐 대략적으로 어젯밤 뉴욕장의 뭐 흐름을 봐보면 미 증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 보합 행보하고 있다. 혼조세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1사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뭐 출렁거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은 혼조세다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슬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체크할 때 101.420인데 오늘 101.657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인 얘기지만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좋지 않다. 예. 어제 수준으로 보면 뭐 이 정도 수준이 있었죠. 이 정도 420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금 소폭 상승했죠.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도 뭐 어제 3.58인데 오늘 3.593인데 어쨌든 소폭 상승 그림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골드는 소폭 하락이 달러 인덱스 국제 수익률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대책점에 있으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27원, 어제가 1316원이었습니다. 11원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이 어제 한번 크게 하락하고 나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하락을 해서
3만 불, 어제 하락하면서 3만 불이 깨졌고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하면서 29,000불이 깨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얼마냐? 28,954. 조금 있으면 29,000불대를 회복하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코인 시장이 이제 전반적인 어제 이 선물 시장, 코인 선물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청산된 이런 이제 시장이었고, 비트코인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더리움까지 2,000불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1938불. 그래서 상승세를 쭉 오다가 지금 이제 꺾여서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코인도 나쁘지 않다. 상승 어떤 모멘텀은 그대로 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봐보면 지금 이제 거의 뭐 1,000불 넘게 1,200불 정도가 출렁거리는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역시 유동성이 엄청 강한 시장은 뭐 어쩔 수 없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상승세를 그대로 타고 가고 있다.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실버가 상승하다가 조금 꺾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불안을 해서 그런 게지 모르겠지만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골드가 2,000불대에 올라가니까 또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를 또 막 물어오는데, 제가 제 방송만 들으면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게 판단이 서는데, 분명히 제가 2,000불대 이상에 올라가면 골드는 지금 현재 고점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찍고 하락해서 반등하게 되면, 제가 요 말씀 어제 박스권을 그려놨죠. 비트코인, 골드 박스권을 그려놨는데 2,000불대가 지금 현재 박스권 중에서도 2,016불, 20불대 이 정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골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라.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점대 2,040불 이 선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정리를 해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또 실버 역시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26불대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 하시라. 그러니까 어제 또 우리 한 고객이 우리 이제 골든 피아 거래소에 지금 이제 실버 거래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이 수익 실현을 좀 하시냐고 이제 좀 문의 전화가 와서 수익 실현 좀 했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뭐 한 2, 3% 수준? 예. 분명히 실버는 지금 고점이니까 26불대 위에서는 수익 실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한 3, 4%?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못했다. 그래서 제가 참, 어제 다시 그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전반적인 시장 분석하고 나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맨 뒷부분에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꼭 골드 실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한다든지 또 코인을 한다든지 뭐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트레이딩 기본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트레이딩 기본 법칙을 배우고 있어 수십억을 날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나에 따라 틀리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한 수십억을 날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경험이 쌓여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그 어떤 기본 기법에 또 골드 투자하는 방식이 틀리고 실버 투자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방식이 틀리고 코인 투자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그런데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은. 그래서 그 기본을 골드, 실버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방송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미 증시는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다. 그 영향은 바로 골드가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소폭 하락했다. 원 환율이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지만 원 환율이 더 강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내 현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어제 가격과 똔똔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전반적인 지수 중에 영국의 이제 CPI 지수가 나왔죠. 영국의 CPI 지수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영국 3월 CPI 지수가 얼마나 전년 대비해서 10.1% 상승이 나왔어요. 예상이 10%를 내려가고 9%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0.1%가 나왔어요. 특히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식품에 관련된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음식 가격 다 올랐죠. 지금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의 식품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먹거리 식품 문제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유로존에도 CPI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9% 상승했는데 22년 작년 2월 이후에 최저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유로존 쪽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영국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유일하게 지금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영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도 혼조세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영국 CPI 지수였다. 뭐 증시, 달러 인덱스, 미국제 수익률 세 군데 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연준 또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됐죠. 경기 동향 분석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뱅크런 사태,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뱅크런 사태 이후에 각 은행에서 대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겁니다. 대출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전반적인 경기에도 약간 둔화의 조짐이 보여졌다. 그 역시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CPI 지수, 미국 CPI 지수가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대출을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감소가 된 거죠.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둔화가 됐고,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도 둔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뱅크런 사태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줬지만 크게는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둔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계속 뭐 어쨌든 연준에서는 2%대, 2.9% 최소 2.9%대까지 진입을 시키는 게 이제 연준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 내지 침체가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꺾일 가능성이 많다. 그 2%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것은 뱅크런 이후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어닝 시즌인데 중소 지역
은행의 실적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향도 주고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기침이 나면 계속 이렇게 좀 납니다. 요즘 이제 저처럼 이런 증상,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페이지북이 어쨌든 이 경기 동향 분석이 그렇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도 또 인플레이션 둔화도 뱅크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쌀 가격이 10년 내에 최고 오래다, 최고다. 지금 이제 먹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에도 그 지금 전체적으로 봐보면 가장 상승 중에 식품 가격이듯이 국제 쌀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20년 내 최저로 생산량이 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뭐 양곡 관리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국회를 보내가지고 부결시켜 버렸죠. 상당히 그런 거 봐보면 우리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정말 참 좀 답답합니다. 예. 막 그 정도면 언급하고 어쨌든 국제 쌀 가격이 10년 내 최고고 생산량이 20년 내에 올해는 최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이달 중에 대중국 규제 발표를 투자 규제 발표를 하는데 핵심 기술을 철벽을 치겠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있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대만 TSMC는 미국 반도체 지원금을 20조를 요구할 듯 하다. 요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여기서 좀 이제 고심이 좀 깊어졌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뭐 경기 동향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오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결과적으로 오늘 뭐 이번 달에 나오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내용이 5월달 금리 인상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가 더 나오죠. 연은 제조업,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경제 제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트레이딩에 관해서 이제 잠깐 굵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33 법칙은 내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고, 그 333 법칙을 코인, 주식, 우리 골드, 실버 333 법칙으로 트레이딩하는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는 이삭 줍듯이 한 방에 하는 거 아닙니다. 매수는 조금씩 저점이다 싶을 때 조금씩 주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매도 목표점을 잡고 있어야 된다. 뭔 얘기냐? 평단,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 부분을 수익 실현을 몇 프로 할 건지를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매도 전략을 짜야 되는데, 평단도 지금
분석이 안 되고 팽단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점대에 매수한 팽단, 전체 팽단, 고점대에 매수한 팽단, 뭐 중간에서 매수한 팽단, 저점에서 내가 매수한 팽단, 이 부분을 내가 분석해 놓고 있어요. 내가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했고 지금 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이는 수익을 못 내죠. 그러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내가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냐, 거기에다가 고점대에 매수한 평균 단가, 뭐 중간에 매수한 평균 단가, 저점에 매수한 평균 단가, 이것을 내가 분석하고 지고 있어야만이 매도 목표점을 정확하게 잡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해요. 뭐 매수는 워낙 이삭 줍듯이 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못해요. 수익 실현을 하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분명히 실버에서도 내가 26불 때 올랐으면 수익 실현 하시고 가시라, 이런 얘기는, 자 그러면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점에 왔어. 그럼 목표점에, 매도는 이거 상승하는 거 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매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목표점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 흔들리는 거야. 중심이 왜 흔들려요?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아. 목표점이 왔는데도 못 팔고 손 꽉 쥐고 달달달달 떨고 앉아있다니. 그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내가 목표점이 있으면 목표점에 딱 도달했을 때 첫째, 과감하게 50%를 매도를 해라. 100% 매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50% 불안하다 그러면 30%를 매도하고 또 차트 봐가면서 20%를 매도해라. 그럼 50% 매도하고 말 거냐? 아니다. 목표점에 올라갔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한 20%를 더, 내가 목표점이 예를 들어서 실버가 26불인데 26불에다가 내가 50%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26불, 예를 들어 50센트까지 올라갔다. 그럼 20센트, 20% 정도는 26불 50센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목표점보다 더 상승했으니까 그 남는 거다. 더 수익이 극대화시키는 거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라. 모든 거래를 하고 나면 잊어버려라. 매수는 내가 할 때마다 철저하게 분석해라. 매수가 어렵지 매도는 굉장히 쉽다. 목표점, 내가 평균 단가 체크 분석해가 있고 목표점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매도만큼 쉬운 거 없다. 목표점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50%, 그리고 거기서 올라갈 때마다, 차트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해서 어디가 70%까지 매도를 해라. 저는 이번에 26불 때의 70%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24불 뭐 50, 60센트 여기에 조금 샀어요. 샀는데 벌써 지금 현재 25불, 뭐 오늘 지금 28센트, 최소한 지금 어제 매수해서 오늘까지 해보면 한 1% 정도, 2% 정도 먹었겠죠. 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 이 구독자님들은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매수를 하면서 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목표점에 왔을 때는 과감하게 50%, 매도는 과감하게 해라. 매수는 이삭 줍듯이 해라. 제가 방송하면서 그렇게 하죠. 지금은 제가 작년 올 이때가 언제입니까? 18불 때, 20불 때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하시라. 20불 밑으로 매수 전략을 짜십시오 하면 그때 매수 전략을 짜십시오.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 줍듯이. 그러면 20불 때 같으면 가장 저점이에요. 20불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럼 바닥이다. 완전 바닥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20불 밑에 내려서 시간이 상당히 걸려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내가 매수를 하시라 그랬는데 그 놓쳤어요. 예를 들어 20불에 매수해서 26불에 내가 매도를 했다.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크게 수익이 났죠. 그거 불과 거의 한 달 차이에요. 한 달 사이. 한 30% 되겠죠. 예. 그런 전략을 짜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트레이딩은 333 법칙. 내가 100을 가지고 오시면 33%, 33%, 33% 자금을 3등분 해라. 자, 30%는 항상 내가 33%는 항상 내가 골드나 실버를 보유를 하고, 또 30%는 이삭두시스 저점이다 생각하면 주서 가는 것이고, 항상 30%는 내가 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항상 그걸 대비하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이삭 줍듯이 줍다 보니까 60% 70%까지 줬었어요. 그러면 팽잔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맨 처음 30%대 팽잔, 그 다음에 또 30%대 팽잔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 전체 평균 단가가 있고, 상위에서 매수한 평균 단가, 저점에서 매수한 평균 단가, 이거 분석을 딱 해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매도 목표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매도 목표점이 없이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니까 손이 떨려서 매도를 못 하는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저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약간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기본 룰,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매수가 어렵지 매도는 굉장히 쉽다. 매도를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내가 팽단을 분석 못해 있고 목표점이 없으니까 못 판다 이런 게, 매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참고해서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방송 몇 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본 자금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이 부분을 잘 짜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4월 20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지금 주간 실업보험 청구,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되는 거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